웬만하면 이준석 대표 편을 별로 안 들고 싶은데요. 당내에서 지금 편 들어봤자 저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예. 그런데 윤리위가 수사기관이 아니라고 합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최강욱 의원의 그 부적절한 성희롱 발언이나 또는 국민의힘 과거 전신정당에 있었던 뭐 광주를 향한 망언 등 네. 법적으로 처벌할 기준은 못 미칩니다만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망언이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윤리위가 처벌할 때 수사기관과 별개의 위상을 가지는 거죠. 하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고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준석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정돼 있는 상태겠죠. 네. 그런 사안에서 윤리위가 앞서서 소명을 믿지 못하겠다. 결국 증거인멸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을 내려버리면 이건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이 판단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준석이라는 인물을 가려놓고 이 사안을 한번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준석은 대단히 논쟁적인 인물이죠. 대다수의 이 연로한 분들은 소위 말하는 싸가지 없다는 이유로 이준석을 싫어하기도 합니다. 자, 이준석 대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양희 위원장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예. 또 정치권의 많은 젊은 청년 정치인들은 이준석을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준석이라는 캐릭터를 제외하고 또 다른 누군가, 또 다른 정치인, 또 다른 국회의원이 이같이 의혹만으로 제3자의 고발만으로 수사기관의 기소 유무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직을 박탈당하는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이게 이준석이 아니라면 합당한 절차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이 윤리위의 절차적 정당성이나 수사기관 기소 유무 보기 전에 앞서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반대한다는 것이 곧 이준석 편이고 이준석 정치에 대해서 동의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저는 이준석 정치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더 큰 사람입니다. 많이 부딪히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준석에 대한 호호, 이준석에 대한 캐릭터를 다 지우고 윤리위의 절차적 정당성만 봤을 때 그럼 앞으로 다음 당대표, 다다음 당대표 누가 나왔을 때 기소도 안 된 사안을 가지고 의혹이 많이 번지고 언론에서 기사 많이 나면 당대표를 직무 박탈시킬 수 있는 또는 당직을 직무 박탈시킬 수 있는 정치적 숙청의 도구로 윤리위가 얼마든지 쓰일 수 있다는 위험한 전례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윤리위의 결정에 대해서 날을 세우고 비판을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진영을 떠나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게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윤리위원회 판단과 다르게 나온다고 한다면 이 윤리위원회의 결정이 뭐 다시 번복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모르죠. 이양희 네. 위원장이나 윤리위원님들이 어떻게 책임질지는 현재로서는 예상할 네. 수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그 각서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김철근 정무실장이 투자 유치서 써준 건 저도 이해가 안 돼요.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서도 옹호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김철근 실장의 징계 유무에 대해서 윤리위가 앞서서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을 김철근 합니다. 실장은 당원권 정지 2년을 받았죠. 뭐 거의 네. 제명이나 다름없는 거 아니에요? 다음번 총선 못 나오는 예. 거니까요. 그런데 그 투자 유치서나 각서를 써주라고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정황만으로 징계 내리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선례예요. 이준석에게 징계를 내리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정도 의혹과 이 정도 정황만으로 이 당 대표를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선례가 생기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세력이 모자란 당 대표, 당내 지지세가 떨어지는 비주류 당 대표나 국회의원에 대해서 어떤 구실로든 이제 징계를 내릴 수 있는 하나의 물꼬가 트인 거거든요. 이건 정당 정치에서 별로 건강한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편을 안 들어주고 싶은데 자꾸 이 윤리에 대해서는 반대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이양희 위원장의 말에도 앞뒤가 안 맞아요. 어떤 수사기구가 면에서요? 아니라고 예. 했잖아요. 예. 그런데 왜 정작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서 유죄 판결 다 낸 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징계 안 합니까? 대법원 확정 판결 유죄 나온 분들, 전직 정치인들, 거물급 정치인들 윤리위에 훨씬 더 전부터 올라와 있었는데 김성태 전 의원 같은 뭐 경우 염동열 전 의원도 그렇고요. 예. 아직까지 의견을 안 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누구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도 징계할지 말지 아직 결정을 안 냈는데 누구는 기소 유무조차 결정되지 않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소 유무를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1심 판결, 2심 판결, 뭐 대법원 판결까지 보자는 건 법의 언어이지 정치의 언어는 아니라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기소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수사기관에서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하는 거니까 정당에서는 네. 당원권 정지 같은 경우, 당원권 정지가 중징계라고는 하지만은 기소했다가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는다고 한다면 당원권 복권이 정지가 되죠. 풀어지는 거죠. 네, 네. 예.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게 최소한
기소 유무에 대해서는 보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 그러면 적어도 징계에 반대하는 분들도 어느 정도 승복하고 우리가 그러면 재판에서 이 명예를 회복하고 돌아오겠다라고 할 수 있는 계기가 근거가 되는 것인데 지금 기소 유무도 결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승복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 윤리위가 아무리 독립적인 기구라지만 정당 기구라면 이 정당이 잘 되는 방향에 대해서 정무적인 고민도 해야 되는데 지금의 결론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혼란을 수습하고 나아가는데 일말의 고민도 하지 않은 무책임한 판결이다라고 또 제가 세게 말해버리고 말았네요. 예. 저는 그 부분은 좀 그래도 반박을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김철근 정무실장이 자의적으로 그 투자각서를 썼다라고 하는 건 물론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어떤 공작을 하려고 했거나 그런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이준석 대표가 그 아이카이스트 정모 이사에게 연락한 시점 그리고 그 이후로 정무실장을 보낸 것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무실장의 한 행동은 사실 이준석 대표와 연결돼 있다고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 뭐 증명되지 않았으니까 그걸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런 주장은 저는 되려 적절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지웅 위원이 예. 보기에 합리적이라고 해서 남의 당 대표를 날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 이재명 의원의 김부선 배우 스캔들은 매우 합리적이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날립니까? 징계합니까? 대선까지 나와서 표 받고 또 지선 이 수문장 역할하고 또 지선 망했는데 또 전당대회 나와서 당대표 되실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 이재명 의원의 백현동 그리고 또 뭐죠? 대장동, 성남FC 하나하나 다 합리적입니다. 날립니까? 안 날리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 국민들이 시점에 보기에도 제가 이재명 이제 의원이 어떤 받고 있는 많은 누군가의 의혹들이 합리적이라고 보는 어떤 국민들이 누군가의 많아요. 의견을 제가 대변할 수 있어야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의미가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이준석 대표가 굳이 그 정모 이사한테 전화를 해서 한번 사람을 보내겠다고 해요. 그리고 정무실장을 보내서 했던 조치가 그 투자각서라고 하면 당연히 이준석 대표와 연결된다고 생각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꽤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 것 같아서 이야기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장모 이사가 예. 먼저 그게 무혐의다라는 사실 확인서를 써주겠다고 제안을 해서 그래서 사람을 보냈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서요. 이 부분은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좀 있는 내용 같습니다. 알겠습니다.